안녕하세요. 매일 돈 공부하는 돈공부 이동성입니다. 오늘 해볼 돈 공부는 론모의 레버리지라는 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론모의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베스트셀러 책이라서 필독서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읽어보신 책일 텐데요. 제 생각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비타 500입니다. 네, 저번에 커피 마시면서 영상 찍으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레버리지 이 책은 론모가 쓴 책 중에서 이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론모란 작가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이 책을 썼는데요. 2016년도에 쓴 책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7년에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이 됐습니다. 자, 이 책 첫 표지입니다. 레버리지 적혀있죠.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네. 숨겨진 부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제일 이 책 전체 내용도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서문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사람 론모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뉴스 기사를 이야기한 건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호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보호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예. 보업이란 사람은 최고의 개발자, 실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개발 실력이. 그리고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그냥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고액 연봉을 받았네요.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일을 안 하고 맨날 쇼핑만 하고 페북에서 친구들하고 페북질만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업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보업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일을 안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중국 아웃소싱, 중국 사람 개발자들한테 맡겨서 일을 시켰나 봅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 외주업체에다가 3,500만 원을 주고 자기 일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 연봉을 받으니까 이 3,5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3,500만 원이 남으니까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있었다. 네, 회사 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 일을 또 중국 아웃소싱에다 맡겨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프리랜서로.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보옥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보업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간섭적이고
간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이 대목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 책 앞부분에 나옵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라는 챕터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르키메데스. 어떤 책에서는 뭐 지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렛대 있지 않습니까? 지렛대. 그 지렛대가 이 레버리지란 영어 단어로는 레버리지 이런 단어인데요.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참 재밌고 놀라운 뉴스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놀고 페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돈을 1억씩 따박따박 벌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다가 아웃소싱을 맡긴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외주를 맡기는 것을 이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장이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고객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자기는 거기서 남겨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 책은 그 레버리지가 바로 자본주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돈을 성공하는 비밀요. 저는 이 책을 보던 당시가 저는 이게 19년도에 이 책을 봤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7년 말에 퇴사를 해가지고 개발자라서 18년부터 이제 1인 기업가로 일을 했었고 이 책을 만났었던 19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18년도에는 1년 내내 총 500만 원을 연봉을 벌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500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는 뭐 40몇만 원 되겠죠. 네, 그거밖에 못 벌었는데 19년도에는 그래도 꽤 돈을 벌었습니다. 대충 한 달에 뭐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모든 시간이 다 일하는 데 다 투입돼야 되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레버리지라는 책도 만났고 또 어떤 아는 분의 조언도 들어가지고 제가 직원 채용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1인 기업을 하다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막 엄청 망설이게 됩니다. 엄청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엄청난 고액이죠. 근데 뭐 주말도 다 일해야 되고 연휴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일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뽑으면 좋겠죠. 근데 왜 못 뽑게 될까요? 사람을 딱 뽑자마자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300만 원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돈이 300만 원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1.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450만 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원룸에서 혼자 일하다가 그 몇 달치 월세를 주고 투룸으로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에서 둘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따로따로 쓰려고 방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월세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사하는데 또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책상, 컴퓨터, 의자도 사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밥값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국민연금, 의료보험, 네 그런 거 싹 다 뭐 실업급여가 실업 수당과 뭐 실업에 관련된 그 보험료도 모든 것도 반반씩 제가 내야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퇴직금도 월급 주는 거 말고 1년에 한 달씩 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1,000만 원 벌고 되게 고액 연봉 버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을 한 명 딱 쓰자마자 바로 매달 버는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만큼. 근데 그렇다고 힘든 삶이 바로 개선이 되느냐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사람 가르쳐야 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듭니다. 그 사람이 일을 이제 오자마자 바로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서 또 노력을 쥐어 짜서 그 사람한테
교육하는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그러면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1,000만 원을 못 벌게 됩니다. 자, 1,000만 원을 벌려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해야 되고 뭐 연휴에도 일해야 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져서 체력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살려고 일을 좀 줄이다 보면 소득이 줄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여건에서는 이제 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제 자원을 싹 다 써서.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해지는데, 자, 어쨌든 직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잘 키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되고,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예, 그래서 뭐 한 6명, 7명 되면은 그 뒤에는 진짜로 이 책에 나오는 보업처럼 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읽어보면은 제가 이거 2번 이상 읽었었는데 좀 읽은 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 책에 자기개발적인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만 다루면 좀 분량도 원래 작은데 다 다루긴 뭐 레버리지 방금 예로 든 이야기 정도만 사실 그게 핵심인데 뭐 한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채용을 굳이 안 하더라도 청소하는 아주머니 요즘에 플랫폼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집 청소 같은 것도 사람 불러서 시킬 수 있고 이것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화 상담하는 거를 사람을 고용해서 굳이 안 하더라도 전화 상담 요즘 해주는 전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또 맡겨도 되고 그런 것도 레버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최소한 조금이라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그 정도의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 레버리지란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남의 힘을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를 이용하듯이. 그것도 중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보비란 개발자가 중국 개발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죠. 요즘에 뭐 집을 고쳐준다든지 또는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는 CS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만 외주를 따로따로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해서 썼는데 앱을 통해 가지고 배민 같은 걸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 아웃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레버리지를 하는 그 단계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야 돼서. 그러나 그게 잘 작동하게 만든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하면 그 뒤에는 내 능력을 넘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돈 공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작은 팁으로 제가 쓰는 레버리지 하나 알려주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자, 음료수 한번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직원을 3명을, 가상의 직원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종성 장투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야간 근무조도 있고 주간에 종합 보고서 내주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보고하는 사람 직원 3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시향을 정리하고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딱, 그 사람은 아마 저한테 보고하려고 뭐 5시간, 6시간씩 자료 정리했을 겁니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전인구 뭐 소장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몇 년간 보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서 딴 건 안 보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세계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원자재,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거 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들 여러 명 유튜버들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프로TV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전인구 거는 약간 재밌고 전인구 소장이 해주는 일일 브리핑은 재미도 있고 유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그 사람을 저는 돈 한 푼 안 주고 유튜브 채널 구독만 딱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막 여러 시간 이제 공부해가지고 저한테 한 10분짜리, 그래서 저는 전인구 과장이 오늘 업무 보고 하러 왔구나 이래서 CEO가 된 느낌으로, 장투산 CEO가 된 느낌으로 그 보고를 맨날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전 야간에 근무하는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김단태 대리입니다. 네, 김단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김단태를 딱 들어가 보면 그 전날 나스닥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뭐 사건이 터졌거나 하면은 얘가 야간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있다가 그거를 빨리 저한테 볼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딱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가지고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했습니다라고 딱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줍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야간 근무죠. 밤에 일하면 월급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공짜로 씁니다. 예, 레버리지죠. 그리고 주간 보고서는 돈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쌤 정현두 채널을 제가 보는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잠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해가지고 또 저한테 한 30분 해가지고 본부장입니다. 저희 장투사 본부장님인데요. 딱 정리 다 해가지고 제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도 다 표도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래픽으로 딱 정리까지 해가지고 훌륭한 설명으로 저한테 귀에 쏙쏙 박히게 이해하기 쉽게 딱 영상 편집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딱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듣는데 저는 돈을 하나도 안 씁니다.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구독을 해서 직원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책도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이게 16,000원짜리 책입니다. 근데 론모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레버리지 대한 노하우를 정리를 하면서 몇 달을 썼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1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자료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자기 경험까지 버물려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내준 겁니다. 근데 저는 16,000원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정윤두쌤 본부장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전인구 소장한테 매일매일 시황 보고 하라 그러고 김단태 보고 야간 근무시켜라 그랬다면 전 매덕 들어갔을 겁니다. 1년에도.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책 제가 읽고 싶어서 너의 전공 노하우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서 제출해라 그러면 연봉 1년에 1억 2억 줘야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다 공짜로 하고 16,000원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레버리지죠. 오늘 론모의 레버리지 책 관련돼서 제 생각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